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제가 어제 마지막에 이 추천 기능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일단 리스트와 디테일 페이지에서 이 추천 수가 나타나게 하는 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 볼게요.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 보겠다. 자, 그러면 list.jsp 가서, 자, 추천수라고 하는 거를 조회수의 뒤편에다가 하나 보여줘 볼까요? 그리고 TD도 하나 더 늘려줘야겠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상되는 이름을 한번 적어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이름으로 지으면 좀 적절할지. 우리가 like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놨는데, 거기서 마지막 이 실질적인 값을 포인트 가지고 처리를 했었죠? 포인트? 그냥 like 포인트라고 이름을 적겠습니다. like 포인트. 자, 그러면 이러한 변수는 지금 당장 없을 거니까 아티클이라고 하는 VO 객체에 찾아가서 하나 만들어 줄까요? int 타입으로 like 포인트.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디테일에도 추가를 좀 해줘야겠죠? detail.jsp를 찾아가서 조회수의 아래쪽에다가 추천수라고 해서 아티클에 like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당장은 사실 안 나오겠죠? 이게 0이 지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VO의 변수, 전역 변수 있는데 우리는 초기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일단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됐을 거다. 우린 지금 그 초기화된 기본값만 가져다가 화면을 그려내고 있다 라고 하는 상황이겠죠. 리스트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 자,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제대로 된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금 줄여줄까요? 조회수랑 맞게.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사이즈를 정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진짜로 제대로 된 값을 가져올 수 있게끔 쿼리를 먼저 좀 수정을 해 줄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리스트와 디테일에서 게시물들의 내용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아티클 컨트롤러의 리스트 요청을 받아들이고 나면 총 개수 그리고 get articles 이 녀석이 결국에는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죠. 이 녀석은 리스트 아티클 타입으로 된 데이터들을 가져올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을 가서 보면 이러한 쿼리가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쿼리에 대한 실행 결과로서 우리가 게시물 리스트 하나의 게시물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추천수라고 하는 데이터를 같이 가져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할 겁니다. 자, 추천수에 관련된 데이터는 어디에 들어있죠? 우리가 어제 추가로 만들었던 테이블 like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들어있겠죠? 자, 그럼 like 포인트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티클스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같이 접목시켜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당연히 조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아티클과 멤버 테이블을 서로 조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너 조인으로 엮어놨죠?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하나 더 조인을 하겠다라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이만큼의 쿼리를 좀 가져와 볼까요? 가져와서, 자, 리밋. 일단 지금 상황에서 리밋은 그 쿼리를 테스트한 상황에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빼고요. 오토바이 역시 마찬가지. 일단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 관련해서 if, 동적 쿼리 부분도 사실 큰 상관 없겠죠.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상황은 이런 것들이랑 연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일단 빼고, 보드 아이디 같은 경우도 일단은 빼죠. 어차피 게시물 번호 가지고 우리가 따질 거니까 얘를 다 논외로 친 다음 여기서 이 쿼리에 조인을 추가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를 더 가져와 보겠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조인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할 거니까 그 개념을 썼을 때 포인트라고 하는 값을 가져오긴 해야겠죠?
포인트. 근데 이 녀석은 어떤 테이블에서? like 포인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별명을 그냥 포인트라고 일단은 지어볼까요? like 포인트. 우리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자, 그럼 지금 당장 L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없죠? 그러면 이걸 엮어줘야 돼요. 자, 엮을 때 어떤 조인을 활용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너 조인을 사용을 하셨다. 우리가 항상 대부분은 이너 조인을 활용을 했었으니까 얘를 쓴다라고 해서 like 포인트 테이블을 엮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on 하겠다라고 하면 온절에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엮어야 돼요, 데이터를? 아티클과 멤버를 합친 테이블의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like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과 이 테이블이 가진 정보를 잘 엮어줘야 돼요. 그래야 조인을 할 수 있으니까 기준을 잘 잡아야겠죠. 자, 테이블을 합칠 기준은 우리가 어제 만들 때 생각했던 rel 타입 코드와 rel id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개는 세트로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이제 누가 이 좋아요를 눌렀는가에 대한 거는 멤버 아이디가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걸 따지기 이전에 게시물에서 추천 수를 가져오는 거니까 얘는 지금 논외예요. 이거 말고 이 둘만 잘 따져서 가져오면 여기가 아티클이고 여기가 만약에 1이었다. 그럼 1번 게시물에 대한 추천을 우리가 이 테이블과 엮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조건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일단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id와 like 포인트 테이블에 있는 rel id라고 하는 각 둘이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rel 타입 코드. 현재는 우리가 rel 타입 코드에 아티클 말고는 들어가 있는 게 없으니까 사실 지금 당장은 이거 없어도 조인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검증을 하는 게 맞으니 and 온절에는 and라고 하는 키워드를 또 그 웨어절에서 쓰는 것처럼 사용해서 테이블을 합칠 때의 조건을 여러 개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AND 조건을 활용해서 이거는 like 포인트 테이블에 있는 rel 타입 코드라고 하는 이 컬럼이 가진 값이 아티클과 같은지까지 따져볼게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 결과를 눈으로 본다면 자, 지금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건가요? 이렇게 결과를 받아와서 리스트를 그리면 이거 올바른 상황인가요? 이건 문제가 좀 있죠. 보세요.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 아이디는 게시물의 아이디예요. 게시물의 아이디가 2313이래요. 이걸로 리스트 그리면 2번 글, 3번 글, 1번 글, 3번 글 리스트 그릴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현재 우리한테는 1, 2, 3, 4라고 하는 게시물이 4개가 있었어요. 근데 4번 게시물 사라지면서 3번이 하나 더 튀어나왔어요.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이너 조인을 썼기 때문에. 얘는 교집합이에요. 교집합이면 일치하는 이렇게 엮었을 때 이 조건에 일치하는 녀석들을 다 한 줄의 레코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4번 글은 아무도 좋아요를 누른 게 없어요. 그러면 일치하는 게 없었겠죠. 그래서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럼 3번 글은 왜 2개예요? 3번 글은 2명이 좋아요를 눌렀으니까. 그래서 이너 조인을 활용해서는 지금 이 문제를 완만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이너 조인이 아니라 어떤 조인을 써야겠어요? 한쪽에는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어도 그 데이터를 잃지 않게 해주려면 만약에 왼쪽 테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녀석은 데이터, 일치하는 데이터 조건이 없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녀석이 없지만 이 데이터를 잃으면 안 돼 라고 할 것 같으면 left join. 만약에 우측 테이블 기준으로 여기에는 조건에 맞는 녀석이 없긴 했지만 이건 잃으면 안 돼 그랬다면 right join. 상황에 맞게끔 left right join을 잘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저 같은 경우 아티클 기준으로 게시물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왼쪽을 기준 테이블로 잡아줄 거예요. 레프트 조인을 사용할 거란 얘기고 그러면 이제 결과는 한 줄이 더 나오겠죠. 자, 4번이라는 게시물은 like 포인트가 존재하지 않지만 문제없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화면상에 너를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간단한 처리는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보단 나아졌는데 아직 문제가 있는 거 3번 글 두 개잖아요. 이러면 이걸로 리스트 그리면 3번 글이 진짜로 두 개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계함수 sum을 사용을 할 거고요. like 포인트에 그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더해야 돼요. 실제로 제가 1씩 들어가게끔 처리를 해놨으니까 이 녀석들을 가지고 있는 값들을 다 더해준다면 무난하게 카운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sum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집계함수를 쓰면 집계함수가 사용되지 않은 셀렉절에 언급된 컬럼들은 그룹 바이절에 명시를 해줘야겠죠. 우리가 그룹 바이라는 기능까지 같이 활용을 좀 해볼 거예요. 일단 저 널은 냅두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값을 제가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사용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로 별명이 좀 중요해지겠죠. 만약에 여기서 별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결과가 합계가 잘 나오긴 하겠지만 컬럼의 이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sum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변수 쪽, 그 자바 쪽으로 가져와서 VO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과 매칭이 될 텐데 그럼 변수 이름 이렇게 지어줄 겁니까?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집계함수 같은 거, 이 셀렉절에다가 함수를 사용해서 뭔가 조회를 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별명은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이거 없으면 완만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이건 문제가 없겠죠? 자, 근데 지금 데이터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그룹 바이를 아직 안 적었기 때문에 그럼 그룹 바이를 적어줘야겠네요. 그룹 바이. 자, 여기서는 뭘 가지고 묶어야 되죠? 뭘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를 진행을 해야 문제없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게시물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게시물당 추천수가 합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게시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을 그룹 바이절에 언급을 해준다면 문제없이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id를 넣어줄 겁니다. 아티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id, 고유한 식별값이니까 이 녀석 가지고 그룹 바이를 진행을 하면 이제 게시물 4개가 잘 나올 건데 그 중에 like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잘 연산까지 해서 알려줄 것이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 like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널 값을 사용자한테 실제로 널로 보여줄 수도 없고 애초에 이 널은요 우리 코드상에 like 포인트라는 변수에 들어오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얘는 int 타입이니까 int에 널이 들어갈 수 없어요.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동작을 안 할 텐데 이 널을 그러면 int 타입, 정수 타입으로 형태를 변환시켜서 값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해결이 되겠죠. 실제로 지금 널이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추천수에 뭐가 나오면 돼요? 0이 나오면 될 거예요. 이 글은 추천받은 적이 없어. 그럼 0이 나오면 됩니다. 그럼 널 대신에 0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 MySQL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중에서 이제 if null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이 if null 함수는 어떠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거냐?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밑에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select if null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 온 이 값이 null이면 이 녀석은 두 번째 인자로 값을 바꿔버린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얘를 0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면 얘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원래 그대로가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이런 문자가 아니라 널을 넣게 되면 얘는 널이 아닌 0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함수예요. 얘는 이름부터가 if null, 만약에 널이면이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인자로 들어있는 이 데이터가 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가 널이면 얘로 바꿔. 근데 널이 아니야? 그럼 이거 그대로 써 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유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에는 if라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어떻게 동작하는지 예상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앞에 첫 번째로 온 인자 이 녀석이 가진 값이 널이면 0으로 바꿔. 근데 널이 아니야? 그러면 뒤에 있는 걸로 바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바에서 사용했던 3학년산자 비스무리한 녀석이겠죠? 여기다가 널을 넣어보면
얘는 널이 아니라 참, 예, 조건식이 true면입니다. 조건식이 true면. 조건식이 true면 0이고요. 조건식이 false면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인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 그러면 얘는 틀린 말이니까 QWE가 나올 텐데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0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사막연산자랑 유사한 녀석.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널 값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니까 if 널을 사용해서 이렇게 첫 번째 인자로 온 이 녀석의 값이 널이면 나는 0으로 바꿀 거야. 그럼 이제는 더 이상 널이 아닌 0이라는 값으로서 리스트를 뽑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완성된 리스트를 우리가 자바 쪽으로 받아오면 문제없이 여기에 세팅이 될 거고요. 화면을 그려내는 것도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DAO 쪽에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 코드를 가져가서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저는 이 한 줄 추가를 좀 해줄 거고 이렇게 좀 맞춰줄게요. 하고 조인 부분 레프트 조인, 온절, 엔드까지 일단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웨어 끝나고 나서 여기까지가 웨어니까 이만큼 다 끝나고 나서 그룹 바이 넣어줘야겠죠? 순서가 그룹 바이보다 웨어가 먼저 와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 자, 지금 저는 리스트 쪽 get articles를 바꿨어요. 이제 리스트를 봤을 때 추천수가 잘 나오죠. 3번 글은 2개, 4번 글은 0개, 1개 잘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이거를 똑같이 디테일 쪽도 추가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네요. 제가 이만큼까지는 사실 디테일과 동일해도 되는 거니까 아마 동일할 거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고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까지 동일하죠? 붙여넣기를 했는데 복사가 안 됐나 보네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웨어절까지 판단할 거고 그리고 그룹 바이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있어야지 제대로 결과가 나올 거니까 웨어절 밑에다가 이렇게 자, 이러면은 문제없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2 잘 나오고요. 여기는 추천수 없으니까 0 잘 나오고 1도 잘 나오고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추천수를 화면에 보여주는 쿼리 작업을 먼저 좀 진행을 했어요. 자, 이제는 쿼리 세팅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상세 보기에서 버튼이 드러나야 되고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숫자만 이 추천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나타내 줄 겁니다. 여기에도 뭔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런 걸 같이 보여주면 좀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이렇게. 얘는 개수가 맞으니까 숫자만 보여줘도 상관없고요. 근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사실 몇 개라고 보여주기에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숫자만 나오게 하고 여기 안에는 이렇게 개수가 나올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버튼 처리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를 따져보려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 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나요?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 RQ에 get 로그인 멤버 ID 이거 가져다가 쓰고 있었죠? 얘는 컨트롤러 쪽에서 넘기는 게 아니라 JSP에서 그냥 그 리퀘스트 영역 안에 존재하는 RQ라는 녀석을 가져다가 쓴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거랑 동일하게 이 추천수 관련된 부분에도 제가 이 TD 부분만 조건을 좀 부여하겠습니다. if를 사용해서 만약에 RQ가 가지고 있는 get logged member id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가진 결과가 0과 같다면 이거 무슨 상황? 로그인을 안 한 상황이겠죠? 0과 같은 거니까 그러면 0과 같지 않다면 어떤 상황이에요? 로그인을 한 상황이겠죠? 그쵸?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개수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 개수
근데 이럴 거면 TD 자체를 밖에다가 빼놓고 이 안에는 그냥 값만 써도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TD는 공통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럼 이 TD 안쪽에 있는 구성 요소들만 바꾸면 되니 여기에는 스판 태그 같은 거 하나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단순하게 텍스트만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가 버튼 하나 만들기로 했으니까 버튼 태그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페이지 Y에서 쓸만한 버튼이 있나 한번 볼까요? 페이지 Y 들어가서 버튼, 여기 좋아요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있네요. 이거 좀 가져가서 써볼까요? 버튼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사실 별 필요가 없지만 일단은 가져와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들고 와서 버튼 태그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 줄바꿈 맞춰주고 얘가 필요가 없어지겠죠? 하트 버튼은 SVG가 그려줄 거니까 여기에는 좋아요 같은 이런 이름을 텍스트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우리 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변하지만 로그인을 해준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유저 1이 왜 없지? 유저 1, 유저 1. 아, 제가 잘못 쳤군요? 오타가 있었네요. 자, 이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준다면 이렇게 버튼이 나타나겠네요. 근데 버튼이 좀 너무 커요. 버튼 사이즈 좀 조정합시다. btn만 클래스를 줄 게 아니라 btn sm. 이제 우리가 몇 번 쓰다 보면은 이제 주로 사용되는 클래스들은 좀 익숙해지는 거니까. 근데 뭔가 영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좋아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네요. 글자가 어쩔 수가 없나? 이 왼쪽에 있는 버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딩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일단 생각을 해보고 너무 티가 잘 안 나잖아요? 바깥 외곽선 정도는 있어줘야 티가 좀 날 것 같으니 btn 아웃라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외곽선이 나올 거예요. 이런 느낌. 뭐 여기 있는 버튼들이야 애초에 색깔이 입혀져 있으면 되겠지만 얘는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실제로 색을 머금고 있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색을 들고 있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아웃라인 같은 걸로 표시를 좀 내주고요. 다음 버튼과 개수 이 표시가 너무 붙어 있으니 약간만 띄워줄까요? 여기를 띄워주는 거는 뭐 MBSP 같은 걸 써줘도 될 것 같고 네, MBSP로 하죠. 많이 띄울 건 아니니까 한 2칸 정도만 이런 느낌 이렇게. 자, 그럼 버튼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이 버튼을 이제 로그인 했을 때 나타나게 처리를 했으니까 실제로 눌렀을 때 동작하는 거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눌렀을 때 동작하게끔 하는 방식은 저희가 비동기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상황 같은 게 하나가 있죠.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데이터겠죠? 누른 데이터가 있다면 버튼에 색이 칠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티를 좀 내주라는 거예요. 색을 칠하든 버튼 모양을 바꾸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티를 좀 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누른 데이터가 없다면 버튼이
외곽선만 존재해야 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상세 보기 페이지를 딱 들어왔어요. 요청을 보냈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 페이지를 딱 들어왔을 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이 1번 게시물이라고 하는 이 녀석에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나 없나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있으면 이 버튼의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이걸 기반으로 조건을 줘서 이 버튼의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HTML 구성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디테일 페이지를 그려내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디테일이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고 그 결과 조회를 해오고 페이지한테 넘기죠. 그럼 아티클을 사용해서 이제 그려요. 그렇죠? 이 상황 속에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이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같이 넘겨주고요. 넘겨준 걸 가지고 이러한 조건을 또 추가해서 버튼을 2개를 만들거나 하나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저는 비동기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그냥 동기 방식으로 우리가 아티클을 넘겨주고 있던 이런 상황에서 하나의 쿼리를 더 보내고 그 쿼리의 결과로 JSP한테 알려준 걸 토대로 조건을 부여해서 버튼을 그려낼지 말지를 어떤 버튼을 그려낼지를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비동기 가지고 처리를 할 거예요. 상관은 없겠지만 비동기로 처리를 할 거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이따가 추가적인 비동기 처리를 진행할 때 또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추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한번 봐주세요. 자,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잠깐만요. 일단 해보죠. 자,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만들어 낼 거고 이 스크립트의 안쪽에서 const get like point 라고 해서 펑션을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안쪽에서 아작스 요청을 보낼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main.jsp의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굳이 타이핑 하지 말고요. 가져올까요? 가져와서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기본 구조는 제가 제공을 해드렸죠. 여기서 이제 URL 부분 요청을 넘길 건데 이 요청을 넘길 때 현재 저는 디테일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티클 쪽에다가 요청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냥 마지막에 요청 보낼 주소 정도만, 매핑 주소 정도만 여기다 입력을 해줘도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애초에 이런 느낌으로 보낼 겁니다. 여기서 뭐 상대 경로를 써도 되니까 요청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냐? 컨트롤러부터 서비스 DAO를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이거를 전에 이제 눈치를 채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아티클 컨트롤러는요. 앞에 USR로 시작을 했으면 중간은 무조건 아티클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보드 가져오는 기능 쪽에도 우리가 보드를 따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에 뭐 URL 매핑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든 게 없었죠? 그냥 디테일 쪽에 아니지 리스트 쪽에 이렇게 보드를 사용해서 아티클 서비스의 메서드를 만들어 놓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요청 부분은 아티클 컨트롤러에 들어있다면 USR에 아티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버 쪽도 마찬가지. 우리가 멤버는 아직 많이 수정을 안 했지만 USR의 멤버 그러니까 다 컨트롤러에 맞게끔 이 중간 부분 이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detail.jsp에서 지금 write point라고 하는 중간 요청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모듈 간의 응집도 결합도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역할을 분리해서 판단하기 위함이고요. 보드 아이디를 할 때는 이런 걸 굳이 안 했는데 이 라이크 포인트를 굳이 만드는 이유는 얘는 그래도 사용해야 될 메서드가 한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따로 분리를 시키자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근데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게시물 관련된 기능이고 하나에 엮이는 거니까 아티클에 그냥 포함시켜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만들어서 진행을 하나 할 거예요. 자,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 먼저 좀 세팅을 해볼까요? 있어야 우리가 실제로 판단하기가 쉬운 거니까 저는 그냥 아티클 컨트롤러 하나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usr like 포인트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녀석 고칠 게 좀 많겠죠? 아티클 서비스 이런 거 아니고요. 다른 거 받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나 이런 거 다 필요가 없겠죠? 요거까지만 남겨놓고 지웁시다. 이렇게. 얘네들은 또 수정을 해가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먼저 아티클 서비스가 아니라 like 포인트 서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연히 바뀔 거고 이 녀석도 그렇게 의존성도 올바르게 주입을 시켜줘야 되고요. 다음 like 포인트 서비스 없으니까 이것도 만들어 줘야겠죠. 서비스 파일도 아티클 서비스 복사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DAO도 먼저 복사부터 해볼까요? 자, 그러면 차례대로 들어가서 이 녀석도 다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공통으로 메서드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 그럼 일단 임포트를 하면 서비스를 불러올 수는 있을 테니까 그리고 서비스 쪽도 DAO를 불러올 수는 있을 테니까 이 DAO도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을 거고요. 하나 정도만 재활용을 위해서 남겨놓죠. 자, 그럼 컨트롤러 쪽부터 변경을 좀 해줄 건데 우리가 detail.jsp에서 요청 보낼 주소가 like 포인트의 get like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로 가져가고 USR 뒷부분을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당 메서드가 일 처리를 할 건데 여기서 리스폰스 바디가 없으면 얘는 JSP를 찾아가려고 할 거니까 리스폰스 바디를 붙여가지고 이 메서드가 직접 응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JSON 타입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놨던 result 데이터 활용을 해주도록 하고 제너릭은 일단 빼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result 데이터에 from을 사용해서 일단 에러만 없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 지우죠. 하나만 남겨놓고 자 이름도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겠어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겠어요? 여기서 이 요청을 보내는 건 가져올 겁니다. 뭘 가져올 거냐면 like 포인트를 지금 현재 로그인한 회원이 이 like 포인트를 올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을 가져올 거예요. 이름 자체만 보면 그냥 추천 수 가져와 라고 하는 느낌 같지만 너무 길게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좀 압축시켜서 사용한 느낌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이 이 글에 대해서 추천 수를 누른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를 얘 가지고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보내줘야겠어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거 렐 타입 코드랑 렐 아이디 필요하겠죠? 그리고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도 필요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get으로 그냥 보낼 거고요. 이거는 안 건드릴 겁니다. get으로 그냥 보내는데 여기 데이터를 렐 타입 코드라고 하는 키를 사용해서 실질적인 밸류 값을 아티클을 보낼 거고요. 여기에 렐 아이디라는 키로 실제 게시물의 아이디를 넘겨줄 겁니다. 자, 근데 실제 게시물의 아이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detail.jsp에서 누가 알고 있어요? 게시물 번호는? 얘가 알고 있죠. 자, 제가 JSP 파일 내에서 스크립트 태그를 열었을 때는 그냥 EL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아예 분리가 된 거 아니면 그 JSP 파일 내에 있는 스크립트에서는 EL 사용 가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녀석 써줄 겁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이름을 안 달아도 사실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키에 해당하는 녀석이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렐 타입 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아티클 데이터 문자가 넘어갈 거고요. 렐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실제 게시물 번호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받아줘야겠죠? 받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될 거니까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스트링 렐 타입 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스트링이 아니라 int 렐 아이디 두 개를 받아주도록 하죠. 자, 그럼 이러한 데이터들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한테 그 일을 넘겨야 돼요. DB까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걸 전달시키려면은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먼저 통해야 되니까, 자, 이 녀석한테 get like point라고 하는 걸 실행시켜 주어라고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렐 타입 코드와 렐 아이디를 인자로 줄 건데, 자,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는 제가 여기서 안 넘겼죠. 여기서 넘길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애초에 rq. 이렇게 해서 우리 쓰고 있었잖아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도 쓸 수 있지 않아요, rq? 그쵸? 이미 우리 생성자 주입 해놨는데 여기서 꺼내주는 거랑 여기서 넘겨 받은 걸 쓰는 거랑 뭐가 낫겠어요? 어차피 똑같은데 그냥 여기서 꺼내서 넘겨주면 되지 않을까요? 컨트롤러가 아니라 서비스 쪽이었다면 넘겨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긴 지금 컨트롤러잖아요. 그러면 RQ에 접근을 해서 요청 같은 정보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 꺼내는 게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역할에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꺼낼 겁니다. 넘겨줄 거예요. RQ가 가지고 있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를 넘겨줍니다. 그럼 이 녀석이 실제로 실행된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될 텐데, 가져오려면 리턴이 존재를 해야겠죠? 제가 여기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어차피 이걸 사용할 거기 때문에 result 데이터 타입으로 이름을 뭘로 하면 좋을까? 그냥 rd 이렇게 만들죠. 일단은 그럼 이 메서드가 리턴 타입이 result 데이터가 돼야 될 거고, 여기서 리턴이 있어야 일단 에러가 없을 거니까 리턴의 결과로는 like point DAO 이거 지울게요. 이 녀석한테 get like point라고 하는 메서드를 또 실행시켜 줘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AO가 애초에 result 데이터를 리턴할 수 있나요? DAO가 DB를 갖다가 왔을 때 얘를 리턴할 수 있나요? 조금 이상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뭐 리턴 타입이 없어 혹은
뭐 아티클로 리턴을 할 거야, 뭐 인트, 스트링으로 할 거야, 이런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리절트 데이터는 우리가 사용하던 VO 객체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럼 이걸 리턴하겠다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한 대로 데이터가 어떻게 끼워져 맞춰 들어가야 되지?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얘는 얘대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리절트 데이터로 가공을 시킨 다음에 리턴을 시켜버릴 겁니다. 자, 일단 저는 VO도 하나 만들어주죠. 아티클 하나 복사해서 네. 이것도 없애주고요. 이거 변경할 거예요. 이거를 like point 라는 이름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니까 저 이름으로 된 VO를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고 자, 이 녀석한테는 ID 이런 거 필요 없었죠? 멤버 아이디는 필요했고 그 다음에 렐 타입 코드 하나랑 렐 아이디 필요하니까 그리고 like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는 포인트였죠? 사실 뭐 상관은 없겠지만 끼워 맞추는 방법이야 있지만 그냥 일치를 시켜주면 좀 더 편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like 포인트가 필요한 데이터 변수들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임포트 해주면 사용할 수 있을 거고 여기도 이 메서드의 실행 결과를 like 포인트 타입으로 받을 거예요.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받아온 걸 따져서 실제로 셀렉트를 날릴 거고요.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이 기록을 이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없다면 널이 들어올 거고 있다면 그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like 포인트라는 VO 타입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셀렉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쿼리는 select 별 from like 포인트 네 where member id 라고 하는 이 값을 우리가 받아온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그리고 and rel 타입 코드 이거는 받아온 rel 타입 코드 그 다음에 and rel id까지 이래야 해당 관련 타입 코드에 이 게시물에 이 사람이 누른 기록이 있냐 따져볼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서비스에서 얘가 받았대요. 자, 받은 거 가지고 조건 한번 때리겠습니다. 만약에 받아온 이 값이 널과 같아. 어떤 상황? 누른 기록이 없는 상황. 그쵸? 그럴 때는 제가 return result data from을 사용해서 여기에는 실패 코드 지금 우리는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는지 따져보려고 하는 건데 없는 상황이니까 실패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뭐 의미적으로 실패다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실패 코드 넣어주고 여기에는 그냥 메시지 좋아요 기록 없다 이런 거 하나 남겨주도록 하죠. 그리고 저 if은 널이 아니었다면 성공 코드 남겨주면서 좋아요 기록이 있다 라고 해주고 실제로 좋아요 그 VO 객체를 넘겨줄까요? 뭐 이거 안 넘겨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여기 제너릭에 네, 이 녀석이 들어가도 될 거고요. 여기 데이터 부분에 이 녀석 세팅됐으니 자, 그럼 이러한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컨트롤러 쪽에는 이 RD에 뭐 남는 거예요? 결국 좋아요 기록 없음 들어있는 그 리절트 데이터 객체 혹은 좋아요 기록이 있고 VO도 넘어온 그 녀석 둘 중에 하나 들어있겠죠. 그러면 그걸 그냥 제가 여기다가 리턴 시키겠습니다. 그럼 여기 제너릭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like 포인트가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detail.jsp가 진짜로 이 파라미터 세팅 잘 됐고 요청 잘 넘어갔고 문제없이 통신을 했다면 JSON으로 result 데이터 타입으로 석세스 받아오겠죠. 데이터를 찍어보면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이 콘솔에 데이터가 찍힐까요? 통신을 제대로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찍힐까요? 이대로는 안 찍히죠? 이건 그냥 함수를 정의해 놓기만 한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적이 없어요. 함수 언제 호출해야 돼요? 우리가 특수한 시점을 정해서 호출을 해야 되나요? 그냥 페이지가 그려질 때 호출이 되고 그 결과를 받아와야겠죠. 그거 가지고 이거 따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main.jsp에 있는 이 document read 펑션을 이쪽으로 또 가져올 겁니다. 이 녀석의 안쪽에 get like point라고 하는 저 함수를 그냥 실행시켜 버릴 거예요. 그러면 도큐먼트 문서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 그때 실행될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서가 다 그려졌다. 그럼 얘는 그냥 자동 실행.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디테일 쪽에 새로 고침 요청을 보내보면 이제 콘솔에 데이터가 찍히면 되는데 뭔가 제대로 안 찍혔나 보네요. 얘가 왜? 제가 뭔가를 잘못 썼나 보군요? 그쵸? 이것만 닫아도 될 게 아니라 이것 아니지, 이렇게 닫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걸 빼먹었네요. 다시 요청을 보내면 이렇게 지금 좋아요 기록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는 데이터가 넘어왔죠. 데이터 부분은 비어 있어요. 근데 실패했다 true, 그 다음에 result 코드, 메시지, success false 이렇게는 들어있죠. 그럼 진짜로 좋아요 기록이 있는 글로 가본다면 지금 유저 1이니까 1번 회원이 우리가 아니지, 유저 1은 2번 회원, 여기는 좋아요 기록이 있다고 잘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 데이터 가져온 거에 보면 2번 게시물, 2번 회원, 1번 1이라고 하는 포인트 각, 3번 게시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 버튼에 색깔을 입히는 그 코드는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